누나 보기에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어때요? 사실 미국이 제일 바라는 거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돌발 변수로 나오는 게 이란이잖아요. 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보도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왜 이렇게 짙은가? 미국이 우리가 먼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아닌데. 국제정치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 내부에서의 그 미국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파고의 지식 램프의 알파고이고요. 저는 이제 중동놈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마음, 생각에 대해서 의심에 1도 여지 없는 진짜 찐 미국 전문가를 모시고 좀 미국 정치,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지윤 누나 모셨는데요. 왜냐면 저도 누나 채널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출연인지 아시죠? 그때 했던 촬영 안에 한참 안 올라와서 얘가 날 버렸구나. 아니,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잘못 기다리고 있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 영상 다 보세요. 우리 드라이빙 하면서. 되게 진솔한데 개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차 타고 가면서.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얘기로 내려갈 건데요. 아, 미국 국내? 예. 오케이. 최근에 와서 우리 채널에 단톡방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국의 그렇게 동맹국이 아니야. 순위를 매기자면 이스라엘은 한국보다도 카타르보다도 밑에 있어. 아.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네네네.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대요. 미국에게 동맹국들의 순위를 매기자면 누나 보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미국이 원래 동맹을 잘 맺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라이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부터 동맹 그렇게 함부로 맺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근데 굳이 그 순위를 따져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약간 숨 쉬듯이 동맹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그래도 영국이긴 하죠. 뭐 파이브 아이스도 있고 그리고 영국하고는 굉장히 스페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영국을 빼놓을 수 없고 요새는 뭐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고 뭐 총리도 바뀌고 뭐 이러다 보면은 결국 그래도 영국은 꽤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일본이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봐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하면 사실은 일본이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는 원래 별로 안 좋았고요, 미국하고. 도와줬는데 독립할 때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근대 현대 들어와서는 프랑스는 사실 이제 미국이 하는 거에 다 이제 좀 발목도 잡기도 하고 뭐 우리는 미국이랑 저렇게 가면 유럽에서 왜 미국이 설쳐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안 좋았고 요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얼마만큼 뭐 동맹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중요도로 따졌을 때 폴란드가 조금씩 중요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고 나토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조금 믿을만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나라라고 따진다면은 사실 이제 폴란드가 조금 더 눈길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카타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럼 카타르 비교하면 안 되는데 폴란드랑 비교하면? 폴란드하고는 근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의 깊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하고는 사실은 꽤 연이 깊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전쟁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도 있었고, 그거는 유럽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도 사실 미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다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갈수록 중동에서의 미국이 어떤 전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워낙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진 거죠.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뭐 휴민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없이는 사실 쉽지 않지. 제가 이렇게 다양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정보를 따려고 하는데 한 정보가 너무 겹쳤어요. 다양한 소식통에서. 바이든이 조만간 아파서 병원에 실릴 거고 그때 후보가 교체될 거다. 저도 그것을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OBS에서 그걸 편집을 했고 알파고는 개소리 하고 있다.
무슨 바이든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뭘 병원에 가서 후보 교체를 하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도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왜 이렇게 짙은가. 미국이 우리가 먼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을 공부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미 관계에 치중이 많이 됐었어요. II라고 하잖아요. International Relations라든지. 그래서 한미 관계. 왜냐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한테는 주제니까. 지금은 많이 계신데 실상 미국 정치, domestic politics라고 해야 되죠, 미국에. 국내 정치. 네, 그거는 하는 분들이 저 때만 해도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들 하세요. 근데 나 때만 하더라도 미국 국내 정치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미국 국내 정치를 공부를 했어요. 외교라든지 국제정치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 내부에서의 그 미국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게 조금 많이들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막 이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좀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들 봐요. 근데 약간은 우리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또 뭐 한국과 미국과 관계 시각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에서는 잇따라 문서들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에 관심 없어. National Security Strategy. 예.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첫 번째, 누나는 그걸 믿었는지, 그때 믿었다 안 믿었다 넘어가서 지금도 믿고 있는지. 왜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 행보하고 문서가 안 떨어져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리더 국가고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뭐 우리가 리더니까 뭐 좀 해줄게? 이런 게 없잖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국제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미국이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득을 못 얻고 딴 놈들이 와서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룰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 그렇게 가겠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 프라이머리 리스폰서빌리티를 해라. 니네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우리는 뭐 거기서 뒤에서 좀 봐주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지 거기서 우리 다 뺀다는 건 아니에요. 일 생길 때마다 우리가 관여하기 귀찮으니까 1차전 책임들은 네가 져라.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니네가 필요한 건 해주겠다. 이란 책임 누가 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했고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만 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오바마 때도 했었고 트럼프 1기에서도 나왔고 바이든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했었고 중동에서 1차적인 책임은 중동 국가들이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서 좀 책임을 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돌발 변수로 나오는 게 사실 이란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지역에서 1차적인 책임은 니네가 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 견제하는 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좀 빼고 싶고 모든 걸 다 뺀다는 게 아니야.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유럽에서도 우리가 다 해주던 거 빼고 중동에서도 우리가 뭔 일 생길 때마다 가서 하던 거 이건 좀 덜 하고 싶고 그리고 남는 여력을 여기다 투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워낙 돌발 변수가 크고 여기가 핵을 가지면 사실 이란만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헤즈볼라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예멘 후티한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existential threat이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 뭔가를 여기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힘도 빠졌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을까. 그럼 제가 누나 말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 발표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그 발표를 사람들 잘 오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오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끼리만 잘 살자 고립주의라고 생각 안 해요. 보통 우리가 미국의 이제 공화당 보수에는 그 외교안보를 바라본 시각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어, 내가. 하나가 레이건 같은 생각. 이거는 이제 상원에 많죠. 네. 나이들이 또 많으시고 하니까 상원에 예전에 정말 전통적인 공화당. 우리가 세계 경찰이지. 또 하나는 하원에 맞는 마가. 여기는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외국 가서 개입하는 거지 그만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그 돈 갖고 여기 경제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 세 번째가 선택과 집중.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를 힘을 투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필요가 조금 덜 하다라는 곳에서는 조금 발을 빼자. 에브리지 콜비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세 번째에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제일 바라는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일어나면 너네 죽는다라는 협박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많이 투자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는 슬쩍 조금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일로. 그러면 뻔한 질문이에요. 이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이에요. 어디에 가고 있어요?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데,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아마 2000년대 뭐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25년, 30년 뭐 아니면 40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확 뛰어넘을 거다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중국에서 장밋빛 전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경제적인 GDP나 이런 걸 뛰어넘는 건 일단 거기 인구빨이 있으니까 한 번은 뛰어넘지 않을까.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점차 뒤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압도적으로 앞서갈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물어봤으면 결국 지금 중국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봐서는 중국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치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패권국이나 리더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나는 중국과 같이 가고 싶어라는 국가들이 얼마나 있을까? 글로벌 사우스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글로벌 사우스 나라 머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아니, 경제력이 그렇다고 해서 다 중요하거든. 진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진중이려면 적어도 좀 약간 협정이 있어야 돼요. 군사 재결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이 되고 리더 국가가 되면은 약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네. 뭐 퍼블릭 굿이라는 걸 좀 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벌어질 때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사실 등장을 하지 않나고,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예전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갈 것 같냐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미국이 유지를 하겠지만 예전 같은 족주의 시대는 끝났고, 중돌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둘 다 원하진 않을 거예요. 안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그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네. 원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도 없었지.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결론적으로? 중국도 군사작전을 해갖고선 대만을 갖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 대만이라는 섬을 갖는 게. 일단 그래서 가장 바라는 거는 알아서 넘어와 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종속을 시키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패착은 시진핑 주석이 너무 빨리 드러냈어요. 홍콩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실 많은 대만 사람들이 홍콩에서 저렇게 사달이 나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스파이도 많아요, 대만에. 그렇죠. 스파이 엄청 많고 막 이제 또 선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뭐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은 알아서 그냥 손 들고 대만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시나리오를 원하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지금 뭐 군부 숙청이 꽤 진지하게 일어났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쉽지는 않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새로 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진핑의 로열리스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보는 논평가들 말로는 미국에서 지금 지각평등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마치 공화당이 원래 흑인들이 위한 정당이었는데 링컨이 공화당이었죠. 예. 지금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미국에서 보수 진보가 재구성되는 시기에 들어갔다는. 맞아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라고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링컨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이제 흑인들은 막 공화당 다 지지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막 변화가 오면서 민권 운동을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변해가고, 이건 이제 얼라이먼트, 리얼라이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리얼라이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누나 보기에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어때요? 근데 일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트워크가 별로 없었어요. 네. 네, 워싱턴 DC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될 줄 몰랐는데요, 뭐 이런 표정도 짓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조언을 좀 많이 듣고, 소위 백악관의 어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약간 멈추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했는데,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와서 나름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대통령이 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감도 굉장히 있고,
그 시간 사이에 대단히 많은 자산도, 그러니까는 이제 인적 자산, 뭐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것도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 자기 얘기를 집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마르코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2016년 대선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히 잘 맞춰가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자기가 다음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몸을 사리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불도저처럼 이제 밀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제 거침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삐끗 나가면은 계속해서 폭주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앱스테인 사태가 터졌는데 보통 중동에서 터지면 최소 20명 감방에 들어가야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 감방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앱스테인의 여친 말고는 없어요. 누나 보기에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지금 수많은 아기가 이제 아동 성학대가 당한 건데 책임질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죽어버렸잖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커요. 우리가 보도를 많이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는 되게 이슈가 큰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한쪽 정당 사람들만 걸려 있으면 막 때릴 텐데 다 걸려 있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아유 그냥 뭐 적나라하게, 그리고 빌 게이츠라든지. 그러면 누나 결론적으로 이 앱스테인 파일은 그냥 미국 정치사에서 하는 해피닝 끝 이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정치인들이 이거를 막 정치화를 할까? 둘 다 싫어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공화당. 아니 왜냐면 튀르키예에서는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기자들 가봤더니 뭐야, 자동차 안에는 판사, 조폭, 쿠르드 독립투사의 동생, 또 경찰총장 한 차 안에 있고 그 차가 교통사고가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거 뭐야, 겉으로는 나라가 나라처럼 운영하려고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반정부 인사하고 조폭 지도자하고 또 반사 같은 한 차에 있었네. 그때 엄청나게 시위들이 일어나고 그 시위 때문에 에르도안이 나타났거든요. 매주 제가 그거 기억을 하는데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모든 튀르키예 사람들이 1분 정도 그 불을 껐어요. 어차피 튀르키예는 어두운데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 아니고 이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스템 안 변해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 그래 개말 파샤는 이슬람주의 싫다고 했고 이슬람주의를 항상 제압을 했는데 시스템 밖에 있는 이슬람주의자 사람 한번 아웃사이더를 데리고 오자. 아웃사이드 데리고 오자 해서 에르도안 온 거예요. 우리 아웃사이더 데리고 오자 트럼프 왔잖아. 왜냐면 그 사람은 워싱턴 DC 서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워싱턴 DC의 에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 그 정치 기득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로 그냥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정치에 뛰어들겠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누나 보기에는 트럼프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영 제국에 이제 막 식민지 찾아다니고 막 증기기관 막 해갖고서는 성장을 해갖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질서를 전 세계에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 제국주의 질서에 자기네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가장 유리한 질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리했었던, 그때는 유리했던 질서가 지금은 사실은 별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트럼프는 그걸 뒤집어 엎고서는 다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힘의 질서든 뭐든 간에.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미국은 사실은 이제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안에서 제일 혜택을 봤어요. 한반도가 이 정도로 잘 살고 강성했던 적은 한반도 역사를 보면 별로 없기는 해요. 패권 경쟁을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패권이 있잖아요. 뭐 금융 패권, 뭐 통합 패권 뭐 이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기술 패권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기술 패권의 핵심은 이제 AI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올 때 미국이 쳤잖아. 플라자 협정으로도 치고 뭐 여러 가지로 쳤는데 그때 일본은 쳐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뭐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있었고 어쨌든 중국은 사실은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함부로 칠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술 패권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가느냐, 이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 스탠다드를 먼저 만드는 게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울 거기 때문에 박치게
싸우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저는. 어떤 패권국이 가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질서를 만들 텐데 네. 그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패권이 이양이 된다 하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거는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 그럼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도 뭔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혀 뭐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이든하고 트럼프 되게 다른 것 같죠? 네. 거의 비슷했죠. 비슷했어 거의. 관세? 바이든 하나도 안 깎아줬어. 알잖아요. 중국 견제하는 거? 중국한테 물렀다는 아니야. 엑스포트 컨트롤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반도체나 이런 거에다가. 근데 트럼프는 너무 쇼를 하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요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중국, 러시아 어떨 때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근데 이번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중국에다가. 아이, 뭐 함대 좀 보내줘. 우리 지금 호르몬세하면서 힘들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제목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사 아니고 그냥 사업가라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의 친구 아니야?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잘해주면 거기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와갖고선 한 3일 있다가 딴소리. 네. 그래서 믿으면 안 돼, 그런 거를. 그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국가들,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세계 정치는 강대국끼리, 나랑 급이 되는 나라들끼리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왜 중국 견제한다고 한때는 막 그러더니 왜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친절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는 그런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누나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시거나 아니면 누나의 채널 알고 있는데도 나 구독 안 할 거야? 나 저 여자 싫어!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 화해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대체 내 얘기를 뭐라고 했길래 여기서 나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안 좋은 사람인 거야, 인상이? 여기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알파고님하고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연을 맺었고 그리고 가족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 최근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누나만큼 날아다니지 못했어요 아직. 예.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기뻐요. 많은 분들이 또 알파고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고 계속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거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진솔한 사람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보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누나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이때까지 방송을 보셨다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